안녕하세요. 3교육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4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병화일간인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 다음으로 원령 순서대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간목, 을목, 그 다음으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0천간 중에서 세 번째 글자,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물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학적인 걸로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라고 비유를 합니다. 태양지화, 쉽게 말하면 하늘에 뜨는 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늘에 뜨는 별이라든가 별빛이라든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병화를 해에 비유를 하고 정화를 달, 별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따라서 음량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 또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는 병화의 특징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설명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이라든가 달빛, 별빛 같은 것으로 설명할 때 가장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뭐 100% 해는 태양이 되는 것이고요. 달은 정화가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태양과 예를 들어서 타 외계에 있는 태양의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더 큰 불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태양계에 있는 태양하고 또 외계에 있는 더 큰 태양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태양계에 있는 태양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는 것이고 외계에 있는 더 큰 그런 불덩어리는 그게 병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유를 위해서 태양에다 병화를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가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거 가지고 자꾸 어떻게 병화를 태양으로만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르치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화로서 태양, 지화와 같은 그러한 화에 해당이 되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병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천하에 자신의 빛과 열을 골고루 이렇게 발산시키고 펼치고자 하는 그러한 또 방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또 병화인 것이고요. 그 병화의 어떤 빛과 열을 받아서 모든 동물, 식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병화의 빛을 받아서 큰 에너지원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만물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음습한 것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하실 같은 데에서 태양빛이 없는,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실 같은 데서 사람이 살면 좀 몸이 아프고 많이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태양빛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음습한 곳에만 있다라고 하면 그 건강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제 화만 있고 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의 양이라고 그래요. 양중의 양이라고 해서 양중 지존이라고 하죠. 양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병화를 이렇게 양중지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반장이 있고 학과에는 학과장
뭐 과대표가 있듯이 양을 대표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목화가 양인데 이 중에서 병화가 가장 큰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가 음인데 이 중에서는 개수가 가장 큰 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병화는 양 중에 양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음 중에 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뭐야, 해자축월에는 그래서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울 때 4, 5미월에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추울 때 추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준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공력이 크다. 왜냐? 정화보다는 병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보다는 개수가 음을 대표하는, 즉 양의 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음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병화 개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축이 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글자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변화하고 발생하고 소멸하고 이렇게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빛이 어떻게 돼요? 강하면 강할수록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실사를 가지고 뭐예요? 수보양광,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보광이라고 해요. 보광. 그래서 병화가 빛을 발산했을 때 그 밑에 물이 있게 되면은 그 물이 거울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물이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면 태양빛이 더 빛나고 더 강렬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기 지하철을 타고 저기 2호선 타고 저쪽 한강을 넘어갈 때 1호선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양이 떠 있는데 한강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태양빛을 한강에 받아가지고 보석이 반짝거리듯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하는, 즉 보광하는 그러한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존재는 원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일간, 즉 병화가 빛만 있다라고 하면, 근기만 있다라고 하면 항상 임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임수를 보게 되면 자신의 빛이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임수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병화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계절이라고 했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쇠의 개념과 뭐예요? 한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절,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겨울은 그냥 겨울이 아니라 늦겨울이죠. 이제 축월이 지나서 이제 축월이 말미에 가게 되면 입춘을 지나게 되면 이제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늦가을이 아니라 늦겨울이 해당이 되는 그러한 때에 해당합니다. 늦겨울이라고 해서 날씨가 춥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한, 대한 때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피부로 느끼기에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시고요. 결국 축월도 엄동설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극, 대륙 생각하면 돼요. 남극, 대륙, 추울 때는 기온이 뭐예요?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우 추운 날씨가 해월, 자월, 축월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은 뭐냐면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왕절이 지지로 4개지가 있죠. 진월, 그 다음에 진술월,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축월,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는데 이때가 다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을 싸잡아서 사계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자를 붙여서 봄에 해당이 되니까 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인데 늦가을이라고 해서 개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이죠. 그래서 개자를 붙여서 개동이라고 하면 늦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지만 늦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하라고 하면 늦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면서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는 다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토가 왕하다라고만 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일간과 그 토가 왕한 계절과의 관계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월령이라고 하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하면, 반면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에 이르게 되면 해월의 포를 일으켜서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자월은 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축월에 해당이 되면 양지에 해당이 돼요. 양지. 그래서 절태, 양지는 모두 그 오행이 매우 약한 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화는 약하고 토는 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죠. 오행의 상생 법칙에서 화생토라고 해서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보지만, 이것이 화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즉 내가 힘이 있을 때 토를 생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거지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식신상관이 많게 되면, 이거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생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돈도 뭐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내 아는 뭐 후배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돈을 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능히 내가 돈이 있으니까 500만 원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내가 능력이 되는 거니까 내가 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겨우 있어봤자 예를 들면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너무 친한 후배가 와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할 때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약할 때는 능히 내가 그 식상을 내가 감당해 줄 수가 있겠죠. 내 후배들한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밥도 살 수가 있겠고, 영화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 같이 내가 비용을 들여서 내 후배들, 내 사랑하는 뭐 후임들을 데리고 열심히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될 때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후배 돈이 있을 때 후배들이 선배님 밥 사주세요 하면 밥 사주는데, 내 용돈 자체도 없는 경우에는 후배들 만나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밥 사주세요 했는데 나 돈 없어서 밥 못 사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식신상관이 왕해도 상관이 없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 일간의 약한 기운이 더 과설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많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심각하게 뺏어간다. 일간의 기운을 심각하게 뺏어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설기과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약한 일간이기 때문에 식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주게 되면 목생화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화를 생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편인이라 하더라도 목생화에서 얘를 엄마가 내 약한 자식을 도와주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비견, 겁재 같은 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약한 병화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뭐 천간으로 병정화가 올 수도 있겠고, 지지로 오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병화가 원래 축월에 약하지만 일지에서 오화를 보게 되면 약한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두게 되면은, 이거는 병화가 약하지 않고 오히려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인 목이 있어서 화를 일간을 생해 주거나 비견겁재인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힘을 얻어서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 식상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다시 임수를 봐서 이 임수가 어떻게 돼요? 병화를 수보양광, 즉 보강해서 병화의 빛을 더 강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뭐예요? 부와 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병화 축월에 대한 상관관계, 병화가 약하고 관살이
관살이 아니고 식상이 너무 왕해서 비경겁제라든가 뭐예요? 인성이 있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비경겁제, 비경겁제 또는 인성이 있어서 병화가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찔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축월의 병화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됐으니 정리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병화가 축월에 태어난 명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주의 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사주의 격은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놓고 보죠. 병화 일간이 축토를 보게 되면 양화가 음토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격은 그냥 격자 붙이면 상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이 기토는 축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투출한 것이고요. 원한적인 상관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화토진 상관격이 된다는 것이고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상관자, 진짜가 붙으면 뭐예요?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 같은 말로 설기태가 설기과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관격, 설기태가 설기과다 뭐예요? 이거는 상관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약한 병화를 도와주어야지만 왕한 상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화토진상관격이 돼서 약한 중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목은 뭐예요?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목을 보게 되면 통근도 가능해요. 통근. 왜냐하면 인 안에는 그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병화 안에 바로 이 일간 병화가 통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본기, 즉 인 안에 이 간목이 본기이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병화 자체가 극왕한 것은 아니지만 인목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예요? 해수, 병화일간이 일단 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수를 봐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해수 안에는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간목, 뭐예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이제 해중에 있는 간목도 물론 병화를 전혀 못 생해준다라고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물속에 담겨져 있는 간목 가지고는 병화를 생주해주긴 어렵고요. 그냥 병화는 인에 뿌리를 두고 인중 간목의 생주를 받는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해 안에 용도 의미가 있는 것은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병화의 빛을 수보양광한다. 단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드니까 기토 탁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토를 절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기토 탁임을 갖다가 막을 수도 있다. 이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 좀 이따 비교할 사주하고 놓고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요거 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겁재일 뿐이고요. 다음에 비교 분석할 때는 이 정화가 겁재가 아니라 이것이 양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병화라고 하는 양간은 음간한테 크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있어도 그냥 유해 무덕이라고 하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국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면 어떨까요?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축월에는 뭐예요? 해자축 방합이 형성된다 그랬죠? 해자축 방합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수가 좀 많아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목 하나 정도 있는 건 나쁘지 않지만은 축월에 기토 투출한 것도 그냥 그럭저럭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월에 무토 투출하는 것만큼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을 만방에 이렇게 펼쳐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봤는데, 무토가 저렇게 월령 토에 뿌리를 두고 월지가 토황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두고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무토는 병화를 갖다가 회기무광시킨다 그래요.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가린다, 회광한다라고 해요. 쉬운 말로 하늘에 태양이 더 있는데 먹구름이 낀 거하고 같고요. 모닥불이 있는데 재가 너무 많아서 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임수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수가 있는 것은, 무토 보는 것은 굉장히 꺼린다. 이런 경우에는 목으로서,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좋은데, 지지 암장되어 있는 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 운에서 목운이 와가지고 얘를 제해준다라고 하면, 무토를 제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깔끔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는 그래도 자수였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 힘이 월지에만 뿌리를 둬도 이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일시지에서 또 술토에 뿌리를 두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먹구름이 엄청나게 많이 낀 먹구름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심각하게 병화의 빛을 회강하게 되니까 무자시, 더더군다나 무술시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축시는 무토만큼은 회강하는 그런 힘은 없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병화를 회강하는 것은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면서 수를 탁하게 만드는, 기토탁임하게 되는 그러한 심각,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경인시가 되면 이 경금이 투출한 것은 뭐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뭐 목을 극한다고 하는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축월의 병화일간이 약할 때 인목 두 개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고요. 울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도, 목이 두 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이거는 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수가 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이거는 좀 더 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인시는 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 축월에 뭐 토 하나 보는 것은, 토한을 봤는데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했는데 이 임수는 축, 진, 해 다 통근할 수가 있어요. 단 병화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이 인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일간이 왕한 것보다는 임수가 더 왕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지만, 임진시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오가 회곡하죠.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매우 왕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해중에 있는 임수, 운세는 뭐예요?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너무 더 왕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인시하고 좀 비슷한데, 경인시에 비해서 갑오시가 더 일간이 더 왕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갑오시의 경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신시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깨죽나는 거죠. 완전히 좋다 말은 겁니다. 이거 왜냐면 인목 하나에 그나마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인신상충하게 되면 이 인목마저 깨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도 이거 또 돈 주고 철학관에서 이것도 생시 받아오게 되면 진짜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거 그죠? 절대 이런 생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지 않은 생시들 몇 개 있으니까 이거 한번 더 보시고요. 비교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해 볼 명식은 연은 기유년, 정축월, 병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죠. 똑같은 거는 일간병화, 같은 병화인 것이고요. 같은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간단히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태양지화, 즉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 즉 양을 대표하는 양중지존이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인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수를 할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양이고요.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수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목화 즉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 금수,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강렬한 빛과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천하에 배포하고 날려줌으로써 모든 만물이 그 태양빛과 열을 가지고 에너지원을 삼아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좀 더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 칠사를 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 해주면 좋다. 수보양광 줄여서 보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병화는 임수 부는 것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병화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회광 내지는 무광이 돼서 좋지 않다라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병화에 대해서 알고 사주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월은 동절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왕절, 진술축미, 월이 다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술축미, 월은 모두 4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별도로 제가 이걸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이 날짜 강의를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요 날짜 강의를 보게 되면 이때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복습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축월이 엄동설한이면서 토왕절이기 때문에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의 양지, 포태법상 양지에 해당이 돼서 일간은 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신상관은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화라든가 반드시 뭐예요? 화는 뭐예요? 화는 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축월이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만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인 비견겁제라든가 인성에 목이 있어서 약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봤던 이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일간 자체가 뿌리들 곳이 없는 중에 일지에서 인목, 즉 인성을 본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오늘 이 비교 명식은 같은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같은 상관격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 투출된 것이고, 이것도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 투출된 거니까 구조 자체는 뭐예요? 상관 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설기태과한 그러한 명이 된다라고,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화토진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상관, 진자가 붙으면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비견겁제 내지는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명식인데, 오늘의 명식은 인목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이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이 비교 명식은 오화, 즉 화인 겁제죠. 오화가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화가 아니라 양인에 해당이 되는 오화죠. 양인 오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오 안에는 지장간에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지장간 이 세 글자 안에서 병화한테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냥 오가 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는 그냥 양인 그냥 겁재에 해당이 되지만은 요 같은 정화는 뭐예요? 오중에 있는 이 양인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 생시가 만약에 갑옷이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병화 입장에서 양인 우화를 보고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시가 갑옷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무자시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간 지기가 양인에서 그냥 겁재로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일지 자체에 양인이 있고 양인 오중 정화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인이 투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 매우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주에 양인 있는 사람 성격이 매우 불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강인합니다. 남녀 불문하고 성격들이 매우 대차고 씩씩하고 자기 주관이 매우 분명한 그러한 성향이면서 이렇게 상관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여명의 사주라 하더라도 거의 남자 못지않은 그러한 강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임수칠사를 보게 되면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토 같은 것이 임수가 이제 개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를 뭐 관인상정이라고 하죠. 관인상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양인이 있을 때 칠살 임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칠살 임수를 보게 되면 정화, 양인하고 칠살하고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인 가살 격이 되게 되면 생살 여탈권을 생살 여탈권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갖는다. 생살 여탈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양인의 무시무시한 힘과 뭐예요? 그 다음에 칠살의 무시무시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시가 임진시였다라고 하면 바로 양인 가살이 되는 거예요. 양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수도 진의 통근을 하게 됐고 이거 축토라 하더라도 유금 있으면 유축 회금해서 금생수에서 양인을 생주해 주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이렇게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도 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임진시가 됐을 때는 이 사주는 못해도 권력직 법조인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군인 계통 내지는 검찰 계통에서 좀 이름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진시가 아니라 무자시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양인 이 병화 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이 오화의 병화가 뿌리를 두는 것이죠. 요거 마찬가지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인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제가 요거 신시가 되게 되면 이 신시는 어떤 신시가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신시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신시가 되면 병신시가 되는데 이렇게 병화가 일지의 뿌리를 두고 일지 인목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신을 보게 되면 인신충이 돼서 얘가 날아가 버리니까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병화가 약한 중에 축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오화를 봐서 병오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좌우충 되게 되면 양인을 충거하게 되고 병화의 뿌리가 날아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악사한다 그랬어요. 악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종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불이익. 옛날로 따지면 객사 같은 거 있죠.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나가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양의를 충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임진시 같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임진시도 괜찮고요. 물론 임수가 투출하지 않더라도 기해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기토가 투출한 것은 수를 탁하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병신시가 된다라고 해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화일간이 5를 보고 이 5만 충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병화 정화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고 그 다음에 금이 형성이 돼 있어서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를 또 쓸 수가 있거든요. 병신시도 나쁘지 않죠. 근데 요것이 정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국세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양인을 얻었고요. 양인이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엄청나게 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성격에 해당이 돼서 임수 7살 내지는 개수 정도 봐도 나쁘지 않는데 유금이 오게 되면은 축토의 유를 보게 되면 유축 회금하죠. 유축 회금하고 재성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성이 있게 되니까 일간도 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성도 뿌리가 있으니까 뭐야? 이거는 신왕재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일간 자체가 왕하고 재성,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사주에 재능이 있는 사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관까지 있게 되면 상관생재까지 하죠. 상관, 이 축토가 상관인데 재성하고 합하게 되니까 상관생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요, 재능도 있습니다. 근데 요 사주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요 대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임수가 살아나게 되죠. 관성, 이때만큼은 관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뭐예요? 사주는 재능이죠. 기능을 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기능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식으로 뭐 7급 시험, 9급 시험 이렇게 보는 거, 뭐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행정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원, 나무를 잘 다루면 뭐 국가에서 나무 다루는 그런 직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떠한 업무 특징적인 어떤 기능을 위해서 뽑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 직업을 할 수가 있는 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유시가 아니라 임신시였다면 이거는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라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특수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였는데, 조금은 좀 아쉽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뭐예요? 재성을 갖다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고 관성운이 왔을 때 공무원을 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 사주 똑같은 축월에 태어난 사주라 하더라도 이 사주는 약한 일간을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사주가 됐던 것이고요. 이 사주는 똑같은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 중에 이거는 같은 비경겁제 양인으로서 일간을 방신해주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